평소에 앉던 자리가 아닌가? 오늘은 흩어져 있는 느낌이 들어서 왠지 빠진 것 같아. 빠진 아이는 없지? 남학생 한 걔는 오늘 문자 왔고, 걔 말고는 빠진 애 없지? 오늘 앉아있는 자리가 새로운 그지? 패턴으로 앉았어. 그래. 자, 그러면 오늘은 교육 사회학 다 마무리 시키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보충 자료 나눠줬던 거 기억나지? 됐어. 83페이지를 피면 되지 않니? 그리고 자료 같이 펴놓고, 오늘 평생교육 들어갈 차례 아니야? 대안학교는 여러분들이 읽어봐도 돼.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해줬지, 대안학교. 자, 그러면 여기 보자. 오늘 교육 사회학에서 이제 마지막에 해당이 되는 평생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맞지? 근데 저번에도 쌤이 잠깐 얘기했지만은 교육 사회학에서 문제가 꾸준히 보여주는 파트인 것 같아. 응? 그래서 요 파트는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좀 잘 해야 돼. 응? 근데 이제 이게 평생 교육이라는 개념에 대한 게 있고, 평생 교육을 법으로 정해놓은 법규가 있잖아. 근데 사실 법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요거는 문제 중심으로 정의를 하는 게 맞아. 네? 그래서 지금 보충 자료 좀 봐봐. 보충 자료를 보면은 기출문제를 쌤이 둘로 이렇게 구분시켜 놓지 않았니? 그러니까 처음에 평생 교육이라는 어떤 개념적인 거를 다루는 문제와, 그럼 뒤를 넘겨봐봐. 넘기면 평생 교육법이라는 이러한 영역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잖아. 근데 평생 교육법에서 들어가 있는 기출문제는 평생 교육 개념적으로 좀 풀어야 될 문제도 섞여 있긴 해. 그래도 이제 교육법에 관한, 그치? 평생 교육법에 대한 문제를 뒤로 몰아놓은 거, 그치? 자, 여기 잠깐 보자. 그래서, 이제 요 교육에 대한 개념을 다루는 문제는, 우리가 요걸 이제 이론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제 문제 확인을 하고, 법에 대한 거는 문제 중심으로 쭉 체크하면서, 시험 임박해서 중요한 법 조항을 쭉 빼서 정리를 해줄게. 응? 지금은 법조항 같은 경우는 봐도 크게 지금 글쎄 시험 임박해서 보는 게 더 효과적이겠지, 그치? 그래서 그거는 문제 중심으로만 정리하기로 하자. 네? 자, 그러면 여기 머리 틀어봐. 자, 평생 교육에 대한 개념과 평생 교육을 행하는 제도, 이걸 좀 얘기를 좀 하자. 평생 교육은 뭐지? 말 그대로 아닌가 싶다. 그치? 태어나서 어때? 죽을 때까지. 맞지? 근데 물론 그 중간에는 뭐가 있어? 학교 교육이 있을 수 있지 뭐. 그치? 그러니까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은 근대 와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이제 정립되는 개념이고, 그 전까지의 어떤 교육이라 하면은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을 의미했어. 맞나? 그러다 이제 사회가 좀 더 이제 발전하면서 세분화되고, 단지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생겼잖아. 근데 그거를 경직된 학교에서 수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요구에 발맞춰서 이제 평생교육이라는, 그치? 이 이제 새로운 영역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평생교육은 사실은 어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학교 교육을 포함한, 그치? 이 교육을 우리가 평생교육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맞겠죠, 여러분들, 그치? 자, 교재 좀 잠깐 봐봐. 교재를 보면, 평생교육의 이론이라고 돼 있고, 의미, 법적인 의미는 뭐로 돼 있어? 학교 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평생교육이라 한다. 그래서 평생교육법 제2조에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고 그래. 근데 여기에는 법적인 의미는 이렇게 내리고 있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어때? 머리 들어봐. 학교 교육을 제외하는 건 아니지, 그치? 실질적인 의미는 학교 교육을 포함한 모든 조직적, 비조직적인 교육을 다 포함시키는 게 평생교육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아. 밑에 쭉 내려가 봐. 2번으로 좀 잠깐 들어가 볼래? 이번에 평생교육의 개념적 특징이라고 돼 있는데 있지. 찾았어? 거기서 자 4번으로 좀 내려가 봐. 자, 4번 줄 쳐봐. 평생교육은 학교 교육과 학교 외 교육을 포함하는 동시에 조직적인 학습이나 비조직적 학습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그치? 이 정의가 맞아. 그러니까 평생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의보다 이 정의로 받아들이면 되나? 이게 좀 이따 문제가 될 수가 있어? 이게 됐어? 자, 그럼 여기 머리 들고. 자, 여기 좀 보자. 이제 평생교육은, 태어나서 학교 전도 해당이 되는 거지, 그러면, 그치? 학교 후도 되는 거, 학교도 포함하는, 그치? 이러한 수직적인 관점이 이제 평생교육으로 보는 거지. 수평적인 관점은 어때? 이런 관점 아니야.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는 게 학교라는 어떤 조직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 학교 조직을 벗어난 어떤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사회가 될 수도 있잖아. 이런 것도 전부 다 평생교육의 범주로 봐야지, 그치? 그래서 수직적인 관점, 수평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모든 교육을 망라한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 그치? 저 밑에 위로 올라와 봐. 자, 오른 그림 좀 한번 들여다봐. 그림이 어떻게 돼 있어? 수직적인 관점, 수평적인 관점에서 수평적인 관점은 가정교육이나 사회교육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하는 게 평생교육으로 봐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평생교육의 개념은 그 그림처럼 이렇게 폭넓게 봐야 되는 게 맞아. 이제 의미 정립됐어? 자, 그러면 자 거기서 이제 밑에 학자들을 좀 보자. 랭그랑이라는 학자는 줄 쳐. 랭그랑은 평생교육을 어떻게 정의를 내려서 읽어봐. 개인이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전생에 걸친 교육의 통합을 말한다. 랭그랑은 이렇게 얘기했어. 또 데이브 줄 쳐봐. 개인적, 사회적 삶의 질을 계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생 동안에 걸쳐 연장 실시되는 모든 형태의 형식적, 비형식적 학습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데이빗은 얘기해. 응? 그래서 평생교육의 어떤 정의 개념에서 랭그랑과 데이브 이 두 사람은 조금 정리를 해놓고 있어야 돼. 응? 근데 두 사람 얘기도 똑같은 얘기지 뭐, 그치? 표현만 다른 것뿐이지 어떤 담고 있는 내용은 어떠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런 모든 교육을 망라하는 거다. 이런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지, 그치? 이게 됐나?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자. 평생교육의 이제 개념적인 특징에서 쓰면 이제 중요한 얘기를 이제 딱 체크할 테니까 봐. 4번은 아까 우리가 이제 체크했던 부분이지, 그치? 자, 뒷장 넘겨봐봐. 11번 체크해봐. 평생교육의 특징은 학습 시간, 학습 내용, 학습 방법 및 자료 등에 있어서 융통성과 다양성이 있다. 맞겠지? 뭐 예를 들어서 학습 시간만 해도 어때? 학교 교육은 경직이 돼 있잖아, 얘들아, 그치? 근데 평생 교육에 있어서 학습 시간은 어떤가? 탄력적이지. 내가 하고 싶은 시간을 선택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또 내용도 어때? 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학습 내용은 딱 픽스되어 있잖아, 그치? 어떤 교과 과정에서 어떤 걸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근데 평생 학습 교육에서는 어때? 정해진 건 아니지 뭐, 그치? 역시 필요에 따라서 융통성, 다양성을 가질 수 있는 거겠지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 뭐, 그치? 다 공감되는 얘기일 거야. 또 내려봐봐. 17번 봐봐. 평생 교육의 세 가지 전제 조건은 기회와 동기와 교육 가능성이다. 평생 교육의 세 가지 전제 조건은 기회와 동기와 교육 가능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요거는 이제 누가 얘기한 거냐면, 이제 좀 이따 문제를 보겠지만, 데이브가 얘기한 거야. 너 데이브라고 써. 그러니까 데이브는 평생교육이라는 이 교육을 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기회가 우선 있어야 되고, 그뭐 또 배우려는 동기도 있어야 되고, 그치? 또 교육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치? 아니, 교육이 되지 않는 걸 가지고 교육할 수는 평생교육이라는 범죄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치? 아무리 필요한 거라도, 그치? 뭐 예를 저런 건 어때, 여러분들? 타짜가 되는 거 어때? 뭐 하트를 고스톱을 치는데, 내가 필요해, 그렇다고 이거를 갖다가 이 평생 교육이라는 범주 속의 전제는 될 수는 없는 거지, 그치?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지, 그치? 그게 이제 교육 가능성이라는 게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 세 가지 전제도 좀 잘 정리해 놔야 돼. 자, 뭐라고? 다시 여기 봐봐. 이런 평생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세 가지 전제 조건이 뭐예요? 근데 평생 교육에 대한 이야기는 뭐 문제 풀면 다 이해가 돼. 이제 흐름을 다 잡아놨으니까, 그치? 전제가 뭐라고?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동기를 가져야 되고, 그치? 그 다음에 교육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지. 세 가지 전제. 요거는 데이브의 학자의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요건 기억 좀 해놔. 자, 그러면 자 이제 교재 보자. 84페이지에 그 박스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 그치? 됐어. 이제 그거는 여러분이 시간 가지고 이렇게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되고 그렇겠다. 첫 번째만 하면 읽어봐. 평생교육 도입 전은 어때?
학교 교육이라는 거 테두리에서만 이루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어때? 한정된 시기에 청소년 시기에 한정시키고 있었다. 그치? 맞나? 근데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이 도입하고 나서는 어때? 인간의 기본적인 정신활동이 죽는 그날까지 지속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겠어? 평생 교육의 개념이 그러한 거잖아. 그치? 읽으면 다 이해되는 부분이야. 그렇다고 들어가서 막 암기하고 막 그럴 내용들은 아니고. 얘기됐어? 자, 오른쪽 와봐. 평생 교육의 영역이라 해서 교양, 전문, 여가, 생활, 이해 이러한 교육이 평생 교육의 영역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치? 필요하면 다 하는 거지 뭐. 그치? 암기하고 그럴 거 없어. 그치? 뭐 이런 부분들이 평생 교육에 다 범죄에 속하는 거 아니겠어? 내려가 봐. 4번. 자, 줄 쳐. 그러면 평생교육에 이념이 있어. 그러니까 이념이라는 것은, 평생교육이 이제 갖는, 그치? 어떤 성격을 얘기하는 거야. 응? 첫째, 무슨 성이 있어야 돼? 전체성. 전체성은 뭐야? 읽어봐. 평생교육은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에 정통성을 부여한다. 또 통합성은 뭐예요? 평생교육은 가정, 학교, 사회교육을 유기적으로 통합한다. 융통성은 뭐예요? 평생교육은 어떤 형편에 있는 학습자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민주성은 뭐야? 평생교육은 각자가 원하는 종류와 양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자기성취. 평생교육은 자아 실현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얘기됐어? 근데 요거는 조금 숙지하고 있는 게 맞아. 요거는 문제를 다뤄. 응? 그러니까 평생교육의 성격, 이념은 이래야 된다는 거지. 그치? 우선 뭘 띄어야 돼? 전체성을 띄어야 돼. 학교 밖. 그치? 맞나? 또 통합성. 가정, 학교, 사회. 그치? 또 융통성. 어떤 형편에 있는 학습자라도, 그치? 어떤 형편에 놓여 있더라도 융통성. 또 민주성은 뭐야? 각자가 원하는 종류와 양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 그치? 자기 성취는 뭐야? 평생교육은 자아 실현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치? 그래서 뭐 특징적인 표현만 딱 잡으면 되지 뭐. 전체성은 학교 안팎. 그치? 통합성은 가정, 사회, 학교, 그치? 융통성은 어떤 형편에 있는 경우라도, 그치? 민주성은 뭐야? 각자 원하는, 그치? 자기 성취는 자아 실현, 그치? 그런 딱 5가지의 기본 이념, 그치? 성격을 딱 가져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됐어? 자, 그 밑에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이념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줄 한번 쳐주고 요건 한번 읽어보는 정도 선에서 해. 응? 근데 똑같은 얘기가 또 반복되는 거니까 스문 안 읽을게. 응? 여러분 읽어보는 걸로 하자. 자, 뒷장 넘겨봐봐. 이제 뒷장을 넘기면 평생교육과 관련된 개념에서 성인교육, 계속교육, 비형식교육, 순환교육, 학습사회, 학습생태계, 평생교육과 평생학습 이렇게 비교를 쭉 해놨는데 우선 요거 체크하기 전에 우선 요 개념적인 요 부분에서 해당되는 문제 좀 풀고 진행하자. 응? 요거 끊어 들어가보자. 자, 보충 자료 펴봐. 폈어? 스미 지적하는 문제만 딱딱 일단 풀어봐. 자, 1번 문제 답 찾아봐. 이제 문제를 통해서 평생 교육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스크리닝 해보자. 또 색다른 뭐 어떤 표현이 있으면 또 챙겨보고. 음, 1번 문제 답 찾았어? 1번 먼저 찾자. 몇 번 답일 것 같아? 응? 몇 번? 근데 이건 잘 읽으면 되잖아. 1번은 어때? 맞는 얘기지? 평생교육은 개인적 차원 및 사회 공동체 차원에서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머리 들어봐. 학교, 가정, 사회 다 망라하는 교육이잖아. 그러면 사회에서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도 있는 거지 뭐. 맞는 얘기 아니야? 2번은 어때? 계획적인 학습과 우발적. 근데 이거는 말을 바꾼 거지. 아까 교재는 이걸 뭐라고 해놨어? 조직적, 비조직적 이렇게 썼잖아. 말을 바꾼 거에 지나지 않잖아. 조직적, 비조직적, 그치? A 아까 그랬잖아. 개념 잡을 때. 3번은 어때? 평생교육에선 발달과업의 학습을 중요시한다. 발달과업이라는 거는 머리 들어보자. 발달과업이라는 것은 다분히 실용적인 면을 얘기하지 않을까? 그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회적인 개인적인 발전을 하려면 발달적인 부분에서 그때그때 수시로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맞아. 발달과업이 어떤? 그 발달과업 옆에다 실용적인 면 이렇게 써놔. 4번이 왜 틀렸니? 4번에서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 뭐? 학교가 교육을 독점하는 걸 인정하면 안 되지. 그럼 평생교육이라는 이 교육 개념이 안 들어오지. 그치? 독점을 인정했는데 어디 가서 뭘 얘기를 해? 말이 안 되지. 그치? 인정하지 않지. 그치? 그잖아. 자, 2번 문제 찾아봐. 찾았어? 우선 선생님 묻는 거 얘기해봐. 기억번 맞아 틀려. 기억번 맞아 틀려. 아니지. 잘 읽어야지. 잘 읽어야지. 이런 건 틀리는 거는 잘 안 읽어서 틀리는 거지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지. 틀렸지? 어느 부분이 틀렸어?
학교를 졸업한 후가 아니잖아. 머리 들어. 아까 평생교육의 범주가 뭐였어? 학교 전후, 학교 다 포함하는 거였잖아. 아이, 참말로. 기억번호는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답은 1, 2번은 지워지는 거 아니야? 니은번은 어때? 맞지? 다양성을 추구한다 그랬잖아. 디귿은 어때? 맞는 얘기 아니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얘기하는 거잖아. 니을번이 어때? 명제적인 지식과 방법적 지식인데 명제적이라는 건 이론적인 거잖아. 명제적인 건 이론적이고 방법적인 건 실용적. 실용적인 게 방법적인 거 아닐까? 명제라는 건 이론적인 걸 얘기하잖아, 얘들아. 뒤집어졌지? 그치? 평생교육은 뭐가 더 중요시 여겨지는 거야? 실용적인 면이 더 중요시 여겨지는 거지. 명제적인 지식의 교육은 학교 교육이 담당하지, 얘들아. 그치? 맞나? 명제적, 방법적, 요 단어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건 잘 풀면 되죠. 아니, 명제라는 자체가 뭐야? 딱 이론의 어떤 전제, 딱 규정된 내용을 얘기하잖아. 명제라는 게 그런 거 아니야? 정해진 내용, 그치? 그잖아. 방법적인 건 다분히 실용적, 현실적인 면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잠깐 여기 들어봐. 여기다 있잖아. 교육학의 문제는, 근데 어느 학이든, 무슨 학이든, 학이든, 내용이 이렇게 있으면, 문제는 이렇게 나와. 요걸 코어, 핵심을 가지고 말을 막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지, 그치?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이 코어에 해당되는 표현을 배웠다, 이걸 숙지했다 그래서 이대로 표현을 쓸 걸 바라면 안 되는 거지. 학의 특징 아니니? 그러니까 요 코어적인 부분을 가지고 표현을 다양하게 만들어 들어가서 할 때 이해를 하고 풀어야 되는 거지, 그치? 맞아? 몇 번 답이야? 4번이 맞지. 미음은 맞지.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을 수평적으로 통합한다. 아까 얘기했잖아, 그치? 자, 3번 문제 또 찾아봐. (1번은) 어때, 얘들아? 교양교육과 전문교육의 조화와 균형을 중시한다. (2번은) 어때?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을 강조한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계속적인 자기혁신과 사회적 적응을 추구한다. 사회를 학습 사회화하려고 노력한다. 그치? 맞나? 군 위탁교육이나 산업체 위탁교육은 이거는 평생교육이 아니라 이건 뭐지? 순환교육, 재교육이지. 옆에다 써봐. 좀 이따 쓰면 이 순환교육이라는 게 저런 이거잖아. 여기 봐봐. 여기 머리 들어봐. 저기 정규과정을 마치고 나서 취업을 한 거야. 응?
그랬을 때 이 사람에게 어느 분야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졸업해서 기계과를 졸업해서 하나에 취업을 했어. 특히 탱크 만드는 데 취업을 했어. 그러면 탱크에 대한 어느 정도 성능 전문가를 만들 필요가 있잖아. 그래서 얘를 군에다가 다시 위탁 교육을 시키는 거지, 그치? 탱크 좀 알려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런 게 순환교육, 재교육이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거는 5번 답이 평생교육의 특징으로 보는 건 좀 그래. 얘기됐나? 자, 그러면 자, 그 1, 2, 3, 4번의 얘기를 잘 귀담아 들어오면 자, 뒤져 넘기자. 또 해봐. 자, 4번 문제 또 풀어봐. 찾았어? 어느 게 답일 것 같아? 1번은 어때? 맞지? 지식과 기술의 수명이 활용 주기가 짧아지고 있잖아. 그럼 여기 봐봐. 이런 얘기지 뭐. 머리 들어봐. 학교에서 배웠어. 응? 졸업했어. 사회 나왔어. 근데 얘가 배웠던 지식이 어때? 너무 활용 주기가 짧은 거야.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돼? 사회에 나와서 다시 교육을 받아야지. 그치? 그렇지 않겠어? 만약에 학교에서 배운 한 번 지식이 평생 쓴다면 어때? 변화가 없다면. 주기가 엄청 길면 평생 교육이 필요 없지. 그거 그냥 물고 먹고 살면 되잖아. 그치? 그렇지 않아? 컴퓨터 같은 것도 대표적인 그런 경우 아니니? 컴퓨터 학교에서 막 배웠지만은 막상 딱 졸업하고 나서 사회에서 몇 년 있으면 어떻게 돼? 학교에서 배웠던 교육이 의미가 없어지잖아. 그치? 또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기술을 필요로 하잖아. 그치? 맞는 얘기지? 2번 어때? 뭐 다양성을 따라가는 건 맞는 거 아니겠어? 3번 어때? 맞는 얘기지? 4번 어때? 이거는 무관하지 얘들아. 그치? 학교가 공립에서 사립학교로 전환된다 해서 평생교육이 왜 필요한데? 이거는 전혀 무관한 거지? 공립에서 사립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평생교육이 필요해. 이건 말이 안 돼. 오히려 여기 봐봐. 오히려 여기 봐. 공립학교에서 사립학교로 이렇게 전환이 많이 되면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는 아무래도 조금 융통성이 있잖아. 교과과정이나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는 어떤 기술 지식에 있어서 좀 더 공립학교보다는 어때? 사립학교가 좀 더 여지가 좀 생기지 않아?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이렇게 전환되면 평생교육에 더 필요한 게 좀 줄어들 뿐이지, 그치? 이거는 오히려 반대적인 입장인 거지, 그치? 답은 몇 번? 4번. 누구나 필요에 따라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민주사회가 대두되었다. 그치? 맞나? 자, 5번 문제 또 풀어봐. 몇 번 답이야?
됐어. 몇 번? 아까 5가지 평생교육 이념을 얘기했잖아, 얘들아. 머리 들어봐. 지금 다시 얘기해봐. 전체성 하면 뭐야? 학교? 학교 이외에, 그치? 그잖아. 통합성은 뭐야? 통합성은 가정, 사회, 학교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융통성은 뭐야? 에이, 다시 교재 펴봐. 자, 다시 펴봐. 자, 이념 봐봐. 전체성, 학교 봐. 그치? 통합성, 가정, 학교, 사회, 융통성은 어떤 형편에 있는, 그 다음에 민주성은 각자 원하는, 얘기 됐나? 그리고 자기 성취는 자아 실현. 이렇게 잡으라 그랬잖아. 그치? 오케이. 몇 번 더? 5번. 전체성이 답이 돼야지. 그치? 자, 그 다음 문제, 6번 문제 풀어봐. 새끼들, 그지? 참. 아직도 저렇게 저러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 그치? 찾았어? 일단 머리 들어보자. 아까 선생님이 평생교육의 3가지 기본 전제 조건이 있다 그랬잖아. 대입부세, 그치? 뭐였어? 다 머리 들고 뭐. 기회, 동기, 교육 가능성, 이렇게 3가지를 전제 조건으로 다뤘잖아. 맞나? 그럼 여기서 대입부대에서 그치, 평생교육 개념과 개념적 특징 중 다음 글과 가장 관련성 있는 거, 최대 학습 효과를 올리기 위해 자기주도 학습을 도모하되 이를 위해서 학습 방법, 체험의 기회, 평가 방법 등의 개선에 주목한다. 뭐야? 자기주도 학습을 도모하되 그 줄 치고 이를 위해서 학습 방법, 체험의 기회, 평가 방법 등의 개선에 주목한다. 그치? 요거는 그치? 다음 글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교육 가능성으로 봐야 되지 않나? 4번으로 봐야지. 자, 7번 문제 또 풀어봐. 이것도 잘 체크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유럽연합의 최근 평생학습 동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시민사회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시민정신을 육성한다. 지식경제에 대응한 고용 가능성을 제고한다. 일반 교양 교육을 강조한다. 인간에 대한 투자를 한다. 자, 몇 번? 거리가 먼 게 어느 거야? 야, 근데 그 표현 중에서 2번과 3번이 그 표현이 서로 대립돼 있지 않나? 그치? 경제적인 거하고 일반 교양교육의 2가지는 대립된 개념 아니야? 그렇지 않나? 여러분 여기 봐봐. 저기 있으면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 우리가 일반 교양 과목이다 하면은 뭘 꼽아? 철학, 심리, 이런 식의 어떤 기본 학문을 하기 위한 베이스에 깔리는 과목들이거든. 뭐 잠깐 여기 봐봐. 대학교에 진학하면 대학교 1학년 때 교양 과목에서 일반 교양 과목에서
어느 과든 상관없이 다 배워야 되는 과목들이 있는 거야. 철학, 심리 이런 것들, 역사, 국어 이런 것들은 이런 거는 어느 과에 상관없이 다 기본적으로 그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소양, 교양에 대한 것들이 되잖아. 경제적인 거는 이 말하고 다르지. 경제적인 건 뭐지? 이익이 되고 나에게 어떤 플러스적인 요인이 되는 걸 선택하는 걸 경제적이라고 그랬지 않나? 그잖아. 근데 평생교육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쪽으로 와야지, 이쪽으로 경제적으로. 그치? 평생교육이라는 거는 내가 사회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그런 걸 배우는 거잖아. 그치? 그렇지 않나? 평생교육을 하면서 심리, 철학 이런 거 일반 교양 과목을 배우는 건 아니잖아. 내가 사회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을 배우는 거잖아. 그치? 그렇지 않나? 3번이 답이지? 옆에다 써. 선생님 불러줄게. 고용. 경제개혁 및 사회적 결속, 고용, 경제개혁 및 사회적 결속을 강조했어. 그러니까 다분히 현실적인 면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이제 그게 평생 이유에서 강조하는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보면 돼. 자, 뒷장 또 넘겨봐. 요거는 자 바로 요건 체크할게. 읽어봐봐. 평생교육의 해외 개발 연대를 맞아서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었다. 평생교육 개념 확산에 크게 고기 줄 첩에 평생교육 개념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 아까 여기 봐봐. 아까 평생교육 개념 잡을 때 학자 2명 누구 나왔지? 랭그랑과 데이브 이렇게 둘이 나오지 않았어? 랭그랑, 그치? 평생교육 학습 개념 하면은 랭그랑 꼽으면 돼. 오케이. 1번. 2번은 랭그랑의 평생교육에 관한 견해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학교 교육과 학교 외 교육의 시간적, 공간적 분리를 강조한다. 여기 봐봐. 아까 랭그랑이 뭐라 그랬지? 랭그랑이 뭐라고 그래서 평생교육을. 다시 앞으로 와봐. 자, 교재 봐봐. 읽어. 83페이지. 랭그랑이 얘기했던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 불러봐. 개인이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전생에 걸친 교육의 통합을 말한다 그러지 않았어? 근데 답은 뭐라고 돼 있어? 분리한다고 돼 있잖아. 이건 아니지, 그치? 통합 강조를 했지, 통합 강조. 분리가 아니라 통합이지, 통합. 나머지 또 얘기 들어봐. 랭그랑이 또 뭐라 그랬어? 개인에게 사회 발전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다. 평생을 통해 개인의 가진 다방면의 소질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교육이다. 급속한 사회 변화와 인구 증가, 과학기술의 발달, 생활 양식과 인간관계 균형 상실 등이 그 필요성을 증가시킨 배경이다. 그러니까 랭그랑이 얘기하는 평생교육이 필요로 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교재는 랭그랑 얘기를 간단히 했잖아, 그치? 근데 문제 8번과 9번을 통해서 랭그랑이 주장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놔. 얘기 됐어? 자, 그러면 10번 문제도 쌤이 풀게. 자, 읽어봐. 다음은 유네스코 21세기 국제교육위원회에서 제시한 21세기를 준비하는 4가지 학습이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는 알기 위한 학습, 행하기 위한 학습, 존재하기 위한 학습, 함께 살기 위한 학습. 2번 학습, 감춰진 보물, The Treasure Within이라는 그치? 이런 식의 보고서. 여기서 나온 이야기야. 근데 여러분 하나 잠깐 물어볼게. 이게 2016년 국가직에서 나온 문제잖아.
이 문제 어땠을 것 같으니? 못 맞췄겠지들, 그치? 자, 맞힌 사람은 극히 드물겠지, 그치? 이런 것까지 숙지된 사람은 없다고 봐야지, 그치? 그러니까 문제니까 하나 그냥 잡아놓는 거지, 그치? 자, 그 밑에 마지막 문제 풀어봐. 자,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자. 자, 풀어. 찾았어? 몇 번이다? 4번이지? 이거 학교 교육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평생 교육 얘기하는 건 아니지, 그치? 오케이. 4번 다 찾을 수 있었지? 자, 그러면 교재로 와봐. 교재고 체크하고 잠깐 쉬었다 하자. 그러면, 이제 86페이지. 평생 교육과 관련된 개념에서 성인교육, 계속교육, 비형식 교육 됐고 4번에 순환교육 줄 쳐봐. 아까 순환교육이 선생님 뭐라 그랬어? 읽어봐봐. 정규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가진 성인들에게 직업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는 산업사회의 생동적인 갱신을 위한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아까 대학교를 졸업해서 기계과를 졸업해서 취업을 한 거야. 하나에. 근데 탱크 만드는 데를 간 거야. 근데 탱크를 그냥 기계만 배워서는 또 안 되잖아. 군인의 어떤 군사적인 특징을 또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군에다 위탁교육을 시켜준 거지. 그치? 이게 순환교육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지. 그치? 이해됐어? 자, 오른쪽으로 와봐. 학습사의 학습 생태계,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의 비교, 뒷장 넘겨서 평생교육의 발달, 큰 의미 없는 것들이고, 큰 의미 두지 말고, 그런 부분은 그냥 한번 쫙 보고 그냥 끝내버리는 정도 선에서 해. 자, 그러면, 자, 이제 89페이지로 오자. 평생교육에 관련 제도들이 있잖아. 근데 여기가 이제 당구장 표시해. 평생교육에서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여기야,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교육을 하기 위한 제도들이 있잖아, 얘들아. 그치? 그게 이제 쭉 설명되어 있는 것들이지, 그치?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수마고 이제 문제 설명하고 또 문제 풀면서 또 얘기하자. 응? 잠깐 쉬었다 하자. 응.